나이가 26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와이프랑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싸우신 거예요, 밤에. 여자분 멱살을 좀 잡았다 놨다 했어요. 그랬더니만 와이프가 너무 화가 나니까 너 고소해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회 경험이 적으니까 걱정이 돼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 폭행, 부부싸움 이런 걸로 쳤겠죠. 밤에 전화를 하니까 그쪽에 직원이 전화를 받더니 변호사님하고 상담 예약해 드릴 테니까 22만 원 입금해라. 그러면 내일 오후에 변호사가 전화 드릴 거다 라고 해서 간단한 상담을 하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 22만 원 입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변호사가 그 다음날 저녁에 전화 와서 내가 누구누구 변호사인데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하니까 당신 말이야 이거는 살인미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무죄받게 해주겠다. 물론 이분의 주장이기 때문에 변호사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경위를 얘기를 하고 사회초년생인데 내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 돈 다 좀 깎아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당신 말이야 지금 이게 지금 싸게 해주는 거다.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그 살인미수를 고소하거나 민사소송 제기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하면 1억 원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깎는 금액의 5%는 성공보수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교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변호사 선임하시면서 이 선임 계약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갖고 고민하시는 분 많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 올려드렸더니 이제 거기에다가 답변도 많이 하시고 또 물어보시는 것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거 변호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호사 계약을. 나중에 중간에 내가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소송 진행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변호사와의 계약은 위임 계약은 언제든지 종결시킬 수 있는데 다만 그때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판결을 저희가 하나 좀 받아들인 게 있어서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많은 고통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또 변호사 때문에 또 머리가 아프신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가 무려 지금 뭐 한 4만 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모든 변호사님이 다 좋고 친절하고 그리고 또 실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사건 한번 볼까요? 좀 황당하기도 한데요. 이 원고가 이 피고 변호사 사무실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얼마의 계약을 체결했냐면 변호사 보수를 1,1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실질적으로 변호사 만나지도 않았어요. 변호사랑 전화 통화 2번 하고 했던 건데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라고 하니까 판결문 내용만 살펴보면 일단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그만하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민법 689조 이제 1항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해지해달라고 한 날 이미 계약은 해지됐다. 이제 해지됐다는 게 앞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를 돌려주라고 했느냐? 피고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 난이도, 그 다음에 사무 처리를 위해서 피고가 기울인 노력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보니까 부가세까지 포함된 1,100에서 150만 원 빼고 950 돌려주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변호사님한테 돌려달라고 하세요라고 했더니 변호사님이 더 안 돌려주세요. 그 직원들도 뭐 이건 안 된다. 원래 계약서에 보면 반환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무효인 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꾸 그걸 가지고 변호사님들이 안 돌려주신다 그래도 소송 제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요, 좀 내용을 들어보면 좀 황당하죠. 어떻게 보면 제가 같은 변호사지만 좀 부끄럽기도 해요. 사실 이 사건을 저희가 이분의 이제 상담을 받고 저희 명의로 저희가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직접 수임을 해서 진행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 사건이 그 1,100만 원 돌려달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또 몇백만 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냥 저희가 소장을 써드리고 내용을 써드릴 테니까 직접 가서 한번 그 진행해 보세요. 그렇게 도와드렸던 사건입니다. 내용 보면요. 이분이 나이가 26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와이프랑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싸우신 거예요, 밤에. 그러면서 남편이 그 좀 젊은 혈기가 있어서 그런지 여자분 멱살을 좀 잡았다 놨다 했어요. 그랬더니만 와이프가 너무 화가 나니까 너 고소해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회 경험이 적으니까 걱정이 돼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 폭행, 부부싸움 뭐 이런 걸로 쳤겠죠. 밤에 전화를 하니까 그쪽에 직원이 전화를 받더니 변호사님하고 상담 예약해 드릴 테니까 22만 원 입금해라. 그러면 내일 오후에 변호사가 전화 드릴 거다 라고 해서 간단한 상담을 하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22만 원 입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변호사가 그 다음날 저녁에 전화 와서 내가 누구누구 변호사인데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하니까
당신 말이야 이거는 살인미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무죄받게 해주겠다. 물론 이분의 주장이기 때문에 변호사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경위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와이프가 그 자기한테 뭐 고소하겠다, 너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했던 얘기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변호사는 참 그런 여자랑 사느니 이혼하는 게 낫다. 안 되겠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이거 잘못하면 얘가 큰일 날 수 있겠구나. 빨리 변호사 선임해야 되나 보다라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전화를 주겠다라고 해서 급하다 그래서 돈을 입금하라 그래가지고 사회초년생인데 내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 돈 다 좀 깎아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당신 말이야 이게 지금 싸게 해주는 거다.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그 살인미수를 고소하거나 민사소송 제기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하면 1억 원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깎는 금액의 5%는 성공보수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급한 마음에 뭐 인터넷 대출 막 받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보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급하다고 한 사람이 전화가 안 와요. 또 얼굴도 아직 못 봤어요. 계약서도 카톡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다른 변호사님이 또 전화가 오셔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더니 그러면 내가 합의를 한번 봐보겠다 라고 해서 그 와이프 전화번호를 달라. 그래서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합의할 거냐 아니면 고소할 거냐, 합의할 생각 없으면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가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야, 너 지금 변호사 선임했어? 네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해서 나한테 협박한다? 너 그리고 변호사 얼마 주고 선임했니? 네가 그러니까 나 1,000만 원 주고 선임했지. 그러니까 이런 멍청한 놈아 라고 하면서 와이프가 뭐라 그런 거죠. 너는 그걸 가지고 부부싸움 했다고 하루도 못 참고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돈 1,000만 원을 갖다가 그 변호사를 주고 있냐.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와이프한테 가서 싹싹 빌어야지 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거죠. 근데 이런 어린 분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면 좀 옳게 얘기를 해줘서 다독거리거나 야, 나는 처절해도 빨리 가서 와이프한테 먼저 사과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와이프랑 합의를 했는데 이제 상담을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뭘 어떻게 해요. 계약서도 안 썼구만. 빨리 가서 변호사한테 돌려달라고 하시고 정리를 하세요라고 했더니 변호사가 안 돌려준다 그래서 소송까지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문제점 몇 가지 짚을게요. 변호사 위임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라도 변호사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변호사랑 의견 충돌이 있거나 그리고 믿을 수가 없으면 계약 해지하세요. 그럼 그때까지 일한 그 부분만큼만 드리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돌려줘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계약서를 안 쓴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약서를 갖다 밖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쓰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물론 뭐 설명회를 가거나 할 수는 있지만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사무실에 써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당사자들 편의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쓰긴 하죠. 변호사 계약이든 무슨 계약이든 돈 먼저 입금하세요라는 거 하지 마세요. 변호사 위임 계약서는 그 사무실에서 쓰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변호사한테도까지 이렇게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유튜브를 올려드렸더니 저희한테 가끔 이 사건이 상담이 오는데, 자관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두 눈 똑바로 뜨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계약서 쓰시고 입금하시고 아니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의뢰하신 분들도 컴플레인 하면 저희는 그냥 돈 돌려드리고 안 하겠다고 하죠. 근데 그분들이 또 제가 그럼 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화를 내세요. 결국은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변호사랑 한 배를 타고 사건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고 믿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게 이미 깨졌다라고 하면 부부랑 똑같아요. 부부도 이혼할 수 있는 것처럼 변호사랑도 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한번 유념하셔서 이런 피해 없도록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